자, 오늘은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15% 정도 오르고 있고, 아시아나는 별로 안 좋습니다. 11%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티웨이 항공은 한 30% 정도 플러스입니다. 1년 전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더라도 티웨이 항공은 60% 정도 플러스인데, 왜냐면 티웨이 항공은 이때까지 지금 자본 잠식인 상태였다가 최근 들어서 여객수가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자본 잠식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상승도 많이 일어났고, 특히나 진에어랑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정도부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뭐 다들 동남아나 일본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러면서 LCC 업체들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여객수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CC 주가는 좀 굉장히 많이 좋았고, 대한항공이야 원래 코로나 때도 항공 화물로 이렇게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빨리 합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 구조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들고 있긴 합니다. 지금 합병 과정이 유럽이랑 미국, 일본 이쪽에서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밑으로 에어 부산이랑 에어 서울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자본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합병을 염두해서 뭐 나중에 슬롯이랑 운수권을 받을 것이라 예상해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사에서 항공기를 새롭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고 있긴 합니다. 여튼 최근 들어서 항공사들의 주가 반등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객수가 급격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수도 굉장히 반등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선 여객수는 원래 나쁜 편은 아니었었어요. 미국 여객수는 거의 코로나 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고, 구주, 유럽 쪽은 코로나 전보다는 좀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회복을 많이 했어요. 동남아랑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일본이랑 새롭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근접하다시피 회복을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뭐 리오프닝 이런 거 상관없이 중국은 완전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뭐 거의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 북미, 유럽, 동남아는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회복을 많이 했고, 중국은 조금 한 50%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객수도 점점 더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티켓 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6월 대비해서 7월 한 달 동안 티켓 값을 보면 대형 항공사 풀 서비스 캐리어라 그러죠. 그쪽 이코노미 최저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들도 이렇게 전부 다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객수는 좋은데 항공 운임은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공급망 붕괴가 되면서 항공 쪽으로도 이렇게 뭐 많이 물건을 실어 날랐잖아요.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2022년도까지 이렇게 좀 많이 올랐었던 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화물 수송이 2023년 6월 그리고 19년도 대비해서 거의 19년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항공화물 운임이 워낙 많이 상승했었던 거고, 2019년도 대비해서는 그래도 항공화물이 어느 정도 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객수 같은 경우는 대형사는 거의 한 70% 정도 수준을 회복을 했고, LCC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뭐 다른 중소형 항공사들, 티웨이 항공 이런 데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이 유가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같은 경우 75불까지 떨어졌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유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항공사들한테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127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보통 항공사들이 에어버스나 아니면 보잉 이런 데서 항공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리스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달러로 줘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외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마진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선에 대해서 외국 운항료를 많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점보다는 리스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화물 같은 경우 코로나 때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쪽으로 비행기로 많이 실어 날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반도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 청구액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항공화물 운임이 거의 이제 진짜 바닥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조금 더 오른다 그러면 항공주들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대형 항공사한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항공사들이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부채 비율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진짜 심각합니다. 200%가 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래서 예전에 무상감자도 맞았었죠. 뭐 무상감자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유보율도 거의 지금 간당간당한 수준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서 다행이지 더 안 좋았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자본 잠시까지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도 부채율이 1000%가 넘는데 유보율도 여기 거의 진짜 자본 잠식에 들어섰다가 다시금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LCC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반등을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그래도 자본 여력이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제주항공은 모회사가 AK그룹이죠. AK그룹 애경산업인데 우리 치약 2080 치약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LCC 1등이긴 한데 나중에 진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랑 합쳐지면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이 대한항공 밑에 있는 진에어랑 합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LCC 업체 세 곳이 합쳐지면 제주항공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항공사는 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아닙니다. 뭐 항공사들이 어떤 기술력을 개발해서 이렇다기보다는 비행기를 사서 요게 거의 뭐 종합 상사 역할 하다시피 해운사랑 마찬가지죠. 뭐 그냥 유통산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은 당연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적자를 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마진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10% 미만 정도인데 참고로 이거는 대한항공의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항공화물 쪽이 괜찮았다 보니까 마진율이 거의 20%대 육박할 정도로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객수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항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시선이랑 단기적으로 보는 시선을 좀 구분 지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잘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항공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절대 안 그럽니다. 오히려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식수를 더욱더 늘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도 미국은 괜찮게 주는 편입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배당 수익률을 보면 거의 한 2%대 정도를 줬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는 힘들어서 뭐 한 2년 3년 동안 안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대한항공이 아마 작년도에 한 배당을 2%대 정도 줬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거의 10년 동안 배당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LCC 업체들은 당연히 안 줬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1996년도부터 해서 주가를 보면 2007년도 그리고 2011년도 요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2007년도 요때는 중국발 경제 성장이 있었던 때이고 중국이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연간 15%대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요때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고 난 다음에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러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었고 그리고 요때는 뭐 석유화학 쪽으로 그때 차화정 시대였잖아요. 그때 또 뭐 수출이랑 수입 이런 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경제도 꽤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과연 과거 찬란했던 주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물론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최근 들어서 여객수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